자, 63번입니다. 건축법령에 규정된 용어 설명이 나오는 것은 1번 주요 구조물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근데 사익기둥 아니고 지하층 바닥 아니고 작은 보는 아닙니다. 2번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이지만 그에 딸린 시설물, 그것도 건축물이다 그래야죠. 3번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두 번째 그 층 높이의 세 번째 얼마 2분의 1 이상 틀렸네요. 4번 리모델링을 하면 건축물 노후학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거 맞아요. 얘는 5번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를 말하며 개설되지 않냐 예정도는 제외한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 그럽니다. 첫 번째 건축물인데 건축물 그러면 크게 두 가지죠.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것 그리고 그에 딸린 시설 그러니까 대문 또는 담장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지하 또는 고의 공작물 설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거기에 설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은 건축물입니다. 두 번째 지하층 포인트 3개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첫 번째 평균 높이가 두 번째 층 높이 세 번째 2분의 1 이상 주요 구조물 그러면 내력벽 기둥 파, 지, 보, 내, 주기네 파는 뭡니까? 바닥, 지, 지붕틀, 보는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암기 좀 해놔야 되고 64번입니다. 건축법 대지 옳은 것 1번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지목이 돼 지목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그래야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본다 그래야지 지목하고 관계없습니다. 2번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라도 합해지기 전까지는 하나의 대지를 볼 수 없다. 그건 아니죠. 합해지기 전부터 미리미리 하나의 대지로 허가만 딱 나오면 그때부터 미리미리 하나의 대지를 봅니다. 3번 대지는 인접하는 뭐보다 낫지 마라? 도로보다 낫지 마라. 4번 사용승인 신청할 때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할 경우 나눌 대상이 되는 부분은 토지 일부지만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맞네요. 5번 지번 설정지에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필지는 소유자가 갖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소유권의 권리관계 같으면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대지인데 먼저 대지의 범위는 첫 번째 대원칙이 합니까? 공간정보 어쩌고저쩌고 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두 번째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그 6가지가 있는데 함정수는 2개만 잘 잡으면 돼요. 첫 번째 합병이 불가능할 때 왜 불가능한데 지번 설정적, 도면축적, 집안이 연속돼 있지 않아가지고 합병을 불가능하지만 소유권을 갖고 소유권의 권리가 같으면 하나의 대지를 볼 수 있다고. 두 번째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합치권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는 뭐만 같으면 소유권만 같으면 하나의 대지를 볼 수 있다 그래야죠. 있다. 두 번째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시험 문제가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나온 적이 없지만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거기까지는 물어봤으니까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물어보시면 분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 사용승인 신청할 때 나중에 나눠가지고 분필해가지고 사용승인 신청했다 라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는 아직까지 안 나뉘었지만 미리미리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봅니다. 4번 대지 안전 그러면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단 배수에 치지 않거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으면 낮아도 괜찮다. 그런데 그게 대지 안전요. 또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는 성토 지방계를 하고 건축해야 되고 대지는 어수, 우수 처리해서 해수관, 하수시설 설치해야 되고 무너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지전 같은 때는 옹벽 설치 기타 필요 조치하고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조절하고 그런 게 대지 안전이고 65번 건축 대수선 틀린 거 1번 20인 건물 철거하고 40인 건물 지었다 뭡니까? 신축. 2번 기둥 2개 철거하고 면적 넓혔다. 그러면 증축. 3번 내력벽 증설해체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그거 대수선.
4번 방화벽, 방화경, 바닥 또는 벽을 증설했지 수선 변경은 대수선. 5번 기둥 2개와 지붕도 2개 수선했다. 그건 그냥 수선입니다. 일반적인 수선.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2점. 그 정도 문제 나오면 건축 문제 나면 보너스다 생각을 풀어야 돼요. 대수선은 크게 9가지가 있는데 1번이 내력벽 증설했지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기둥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보호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지붕도 증설했지 3개 이상 수선 변경, 방화벽, 방화구형, 바닥 또는 벽을 증철 수선 변경. 6번이 주계단, 피랑계단, 특별 피랑의 증설 수선 변경. 7번 건너뛰고 8번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 세대간 경계벽 증설 수선 변경. 9번 건축물의 외벽 마감대로 또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그리고 7번이 뭐였는가? 미관지관에서 외부 형태 담당 변경. 그러면 7번만 빼버리면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 되는데 증설 해체는 숫자가 없어요. 증설 해체는 무조건 대수선. 수선 변경이 내력벽 면적 30 이상, 외벽 면적 30 이상, 기둥 3개, 보호 3개, 지붕도 3개, 계단, 방화, 세대간 경계벽 숫자 없음.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 되냐 안 되냐. 미관지역에서 하면 대수선이지만 미관지역 아니면 대수선이 아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66번입니다. 66번 건축법 옳은 거 1번 컨테를 이용한 간접 참고 주택용지안이 있음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웃기지 말아야지. 컨테를 이용한 간접 참고가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컨테를 이용한 간접 참고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축물이지 건축물이지. 건축물인데 얘가 어디로 들어가면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 공장 용도로 쓰이는 대지에서 이동이 쉬운 거. 그러면 건축법 적용.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대지. 주택용지 안에 있으면 너는 건축법 적용한다. 2번 광고탑 6m 넘으면 축조 신고. 4광입니까? 6광입니까? 4광입니다. 광사. 4m 넘는 광고판 광고탑이요. 6m가 아니고. 3번 도시적 지구단위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 다 쓰는 거예요. 건축서이든 말든 다 씁니다. 맞고. 4번 지구단위 계획에 속하지 않냐는 계획관리에서 동급이 아니면 6개 안 쓰죠. 도로와 대지관계, 도래, 지정폐지 변경, 건축서는 지정, 건축서는 건축장, 방화지구, 대지 분할장 거기서는 안 씁니다. 전통 건축물, 전통 사찰은 건축법 적용합니다. 밑에 보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한다. 문, 철, 곡건. 문화재보호법, 지정문화재, 가주문화재, 철도관리시설, 철도계도 선로부지 않는 운전부설, 철도선로 위아래 가진 보행시설, 철도계도 담는 급수급의 급탄시설, 그리고 플랫폼, 고속도 통행중시설, 컨텔링과 간접창고인데 이게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가는 그죠? 공장 용도로 쓰는 대지안에 쓰면서 이동이 쉬운 거에 한한다. 그는 건축법 적용을 안 하고. 건축법의 전부 적용지역이 어디요? 도시지구단위 도응업, 건축법의 모든 규정 다 쓴다. 도시지구단위 도응업이 아닌데 어딜까? 관농자에서 지구단위도 아니고 도응업도 아닌데 관농자에서 지구단위도 아니고 도응업도 아닌데 그러면 관농자에서 리 나왔죠. 리. 그런 데서는 6개 안 쓴다. 뭐 도로 쫙 4개 안 쓰는 거요. 도로와 대지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의 건축자 4개 안 쓰고 대지 분할지 안 쓰고 방화지간의 건축물 안 쓰고 아무 겸해 놔야 되고. 17번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장의사 2종, 동물병원 2종, 유서태, 수련, 항만, 은수, 마을회관 1종. 스스로 여러 판단이 방법 없어요. 답은 4번이고 68번 특별시에서 받아들인 600점 주택을 공장으로 변경한다. 일단은 먼저 주택이 공장이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면적 얼마입니까? 600이요. 일단은 올라갔으니까 허가하고 600이면 설계하겠네. 그리고 시작합시다. 1번 공장의 건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용도 변경이 됩니다. 공장의 건축 기준에 안 받으면 용도 변경 안 돼요. 두 번째 관할 구청장이 용도 변경 허가받는다. 자,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누구한테 하냐? 기초.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서울특별시에서 했으니까 누구라고? 관할구청장 맞고 관할구청장 허가. 3번 용도 변경하기 전에 이게 허가 대상이죠. 500 이상이죠. 건축사 설계해야죠. 4번 용도 변경 후에 사용승인 받습니까? 허가 신고 대상이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아야 돼요.
5번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허가 받았으니까. 허가 신고돼 있으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과 알고 있는데 왜 또 신고 또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안 해도 구청장이 알아서 대장 정리 다 해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알고 있으니까. 용도 변경 첫 번째 변경 후 용도의 건축 규정에 맞아야 돼요.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대리인의 정한을 받아서 허가, 신고 누구한테? 특자시 특자도 시군인데 대리인의 정하는 바가 뭐냐? 일단은 먼저 시설군이 차, 산, 전문, 영교, 건축기. 차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요. 산에는 7개 공장과 비슷한 거 다 그렇죠? 공장, 창고, 위험물, 운수, 또 자원순환 관련, 묘지, 장제직장 7개 있고 전 그러면 발전하고 통신이 있고 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문화집회, 종교도 있고 위락도 있고 관광유계 그 다음에 영업 장사하는 거 판매, 운수 판매, 운동, 숙박, 이종의 다중 교는 교육복지니까 이런 쉽죠? 교육연구, 수련, 노유자, 의료 그러면 근세니까 1종 근생, 2종 근생, 2종의 다중 빼면 되고 주거 업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교정근사 그러면 그 밖에 동식물 그건 해야 되고 자 올라간 거 상위군로는 허가, 하위군은 신고 동일시설군 안에서 옆으로 동일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상 변경 신청 해야 하는데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동일호 상호 간에는 그것도 안 한다. 근생 상호 간의 변경도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104, 5 처리하죠. 허가 신고 100 이상 사용 승인, 허가 500 이상 건축사 설계, 용도 변경도 분명히 시험에 나와요. 69번 건축가 옳은 것은 1번 4층 건축물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법령 규정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사전적 신청해야 된다. 4층이면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은 허가권자한테 사전적 신청할 수 있다. 땡. 2번 건축하는 법률행위지 행정행위 중 형성적이다. 생각 안 나면 패스. 3번 건축물 건축 대일선 하고자 한 자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받는다. 당연하지. 4번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리인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허가. 도지사가 무슨 허가권자냐? 도지사는 승인권자지. 틀렸고 5번 방제주기에서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의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 게 부적합하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번은 맞네요. 5번은 맞는데 아까 3번 잘못 읽었네. 건축물 건축 대수한다는 특별시 왜 특별시냐? 특별자치시인데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허가. 허가는 누가요? 기초. 허가는 기초 업무 수행하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그러면 5번이 이게 지금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써먹었다니까. 너무 많이 써먹고 이제 안 써먹은 뭐냐. 상습 침수,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 거울성 부적합,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얘가 신설되고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얘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그럼 쫙 봤던데 2번은 아래 몰라요? 몰라?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 답이나 찾게. 답은 몇 번이고? 5번이고. 시험 끝나고 집에 가서 보면 2번에 뭐라 넣냐? 법률의 정정에서 명령적이다. 명령적. 형성적이 아니고 명령적이다. 질문 한두 개 몰라도 답은 풀어요. 답 5번입니다. 먼저 이제 사전 결정 신청인데 첫 번째 허가 대상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요. 사전 신청할 때 뭔 줄 몰라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사전 신청 대상이 환경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환경재장하고 협의하면 되고 사전 때 신청 받았으면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통보해주고 통보받으면 나는 계산, 농화 받은 걸로 인정이 되고 왜? 협의했다. 협의 요청 받으면 15일 내에 대답하고 그리고 사전 때 통계받으면 며칠 내에 허가 신청한다?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2년 기억하시고 자 건축 허가권자에서 허가 대상은 건축가 대수인데 허가권자는 누구냐? 원칙은 기초입니다. 건축하거나 대수할 때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예외 있죠? 자 예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하는데 암기 좀 해야 돼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해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거를 갖다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는데 창고라든가 공장이나 건축인의 심의 거친 것은 그 규모 이상 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안 한다. 근데 심의 거친 것 중에서 초고층이면 50층 이상, 200m 이상, 초고층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다시 허가를 한다. 그 다음 이제 3번 도의사 승인. 첫 번째, 도의사 승인 대상은 도지사 승인 받고 허가는 시장 우수가 합니다. 승인 대상에 누가 똑같아요? 특별시, 광역시 허가 대상 똑같아요. 그것 말고도 두 개 더 있어, 두 개. 첫 번째가, 자,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뭘 잡으라고요? 3층 이상, 1000 이상. 용도를 잡지 말고 3층 이상. 또는입니다, 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 1000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러면 숫자가 없으니까 뭘 잡는다고? 위락, 숙박. 연결 방법이 그렇게 암기한다고. 자연환경 수질보호에서 도의사가 지정 공간 지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은 공동주택, 일반 시설, 일반 업무시설, 위락, 숙박.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도의사가 지정 공간 지가는 위락, 숙박. 건축가 거부는 건축허가 안 할 수 있다는데, 건축가 안 할 수 있다는데,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면 건축의 심의거쳐 허가 안 할 수 있다. 상습 침수,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 거주성에 부적합하면 심의거쳐 허가 안 할 수도 있다. 70번 건축이다. 틀린 거 1번 미리 관계부처장과 협의하고 허가하면 개발행 허가 받은 걸 본다. 의제되는 사항 많다. 소방 빼고 다 있다. 2번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하는 건축직에 공사비 1% 보험돼서 안전관리 예책할 수 있다. 안전관리 예책임 연면적 1000 공사비 1% 예책할 수 있다. 3번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2층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이거는 신고 대상 5번 보면 나옵니다. 연면적합계 100이야. 2층까지는 신고가 괜찮아요. 4번 신고 한자가 신고하고 2년 내 공사 착수하면 신고 상실. 너무 길어. 2년이 아니고 1년. 틀렸네. 1년. 5번 건축주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람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에 다시 허가받거나 특자지 특자도 시군격에 신고해야 합니다. 답은 4번이네요. 10-1번 신고 대상 건물이 아닌 것은 1번 2층 건물 바닥 얇게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왜 2층 그만 썼냐 그러면 원래는 바닥 얇게 80인의 증축, 개축, 재축인데 3층 이상인 건축은 연면적 10분의 2인 한정 이게 있으니까 3층 이상이면 연면적 10분의 2인 한정이니까 2층이면 그럼 할 필요가 없죠. 1번이 맞고 2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 대상 3번에 있어요. 연면적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 신고 대상 5번에 있어요. 높이 몇 메타 범위의 증축 3m 틀렸어요. 5번 산업단지 2층 이하인 건물에서 500 이하인 공장 신고 대상 8번에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 예측임 연면적 1000 이상 착공 신고할 때 공사비 1% 예측이 할 수 있다고. 신고 대상 건축물 9가지 암기하랍니다. 암기.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려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9가지. 1번 바닥 얇게 80인의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이면 연면적 10분의 2 이내를 한정한다. 2번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건축물 건축 단 관농자에서 3층 미만 200 미만의 건축물 건축인데 단 지구단위 붕괴 방지되는 3층 미만 200 미만도 허가. 신고대상 3번 그러면 3층 미만과 200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대상 4번 그러면 설령 3층 이상 200 이상이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 6가지 대수선. 내려변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 3 이상 수선, 보 3 이상 수선, 지붕들 3 이상 수선, 방화 수선, 계단 수선. 신고대상 5번이 연면적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 그 말은 도시 붕괴 지구단위 방지를 할지라도 연면적 100 이하는 신고고. 신고대상 6번 그러면 높이 3m의 범위의 증축. 신고대상 7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표준 설계도서 조례가 정하는 거. 신고대상 8번 3가지 있어요. 공업지역에서 2층 이하 500엔 공장, 지구단위 산업형에서 2층 이하 500엔 공장, 산업단지 안에서 2층 이하 500엔 공장. 신고대상 9번 농수산업 읍면지역에서 200 이하인 청고 4 축사 작물재배사 400야. 그 9개가 지금 최근 들어 봐봐요. 계속 나와요. 계속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허가 신고사항 변경 별거 없습니다. 허가 신고하기 전에 다시 허가권 허가받거나 특자시 특자도 시공객에 신고해야 된다. 거기서 뭐 좀 말면 좋냐 그러면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변경도 신고사항이다.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면 신고사항이다 좀 알아놓고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변경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허가 취소 끝맺음 잡아 취소 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는 여태까지 1년만 나왔어. 1년만. 아직까지 3년 이내는 안 써먹었어. 신설이 되고. 건축 허가 취소는 1, 3, 2, 1이요. 1, 3, 2, 1. 허가 받고 1년. 공장 3년. 이 공장이 농지에서 허가 받았으면 2년. 그 기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해야 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두 번째 1, 4, 2 내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완료 불가능 인정하면 취소 끝맺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71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건축허가 착공 제한할 때 제한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연장 1회 1년. 이거 매년 나와요. 매년. 2번 도시계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도시계 시설지 가설건축물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 도시계 시설부지 가설건축물 허가요. 3번 허가권들은 사용승인 신청받은 경우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수준에 검사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물에 사용수 줘야 된다. 자,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받으면 며칠 내에 검사해야 돼요? 7일. 합격하면 줘야 된다. 7일이 맞아요? 국토부령이 맞아요? 7일이라고 암기했는데 국토부령이 나오네? 그럼 그 국토부령을 의심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 의심하면 안 돼요? 왜 의심하면 안 돼요?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의심한 게 아니다. 사용 승인 기간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뒤에 있잖아요. 의심해야 되잖아요. 뒤에 있으면. 근데 앞에 있잖아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 앞에다 쓰고 나갈 때는 국토부령이지 대령이지 그런 걸 함정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문제 풀어야죠. 3번이 맞아요. 4번 지자체가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물 소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의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거나 신고한 걸로 봅니다. 그런 거는 공사 끝나도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적용 안 합니다. 한다가 아니고 적용 안 한다. 5번 도의사는 군수의 건축을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도시의 심의 거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국장이나 시도가 허가 착공 제한할 때 주민의 의견 듣고 건축위원회는 심의 거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밖에 없네요. 60번 1번 허가 착공 제한 매년 넣는다. 매년. 자, 국장과 시도가 제하는데 국장은 국토부에서 필요하다. 주무부장을 요청한다. 국방, 문화조정, 환경부장, 국민경제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국장은 허가권자 허가금 착공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도시계획이나 지역에서 필요하면 시군구청장 허가금을 착공 제한할 수 있는데 시도는 제한하고 국장한테 보고한다. 보고받은 국장 지나치다 해제명할 수 있다. 그때 제한기간은 2년 이내 연장 1회 1년. 그러면서 국장과 시도가 제한할 때 그 3번 중에요. 주민의 의견 듣고 건축의 심의 거친다. 처음 생겼다니까 이게. 주민의 의견 듣고 건축의 심의 거칩니다. 그 다음 국장과 시도는 허가 착공 제한하고 자기가 공고고시 안 해요.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며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직접 공고합니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 안에서 가설 건축물은 허가입니다. 허가 3층 이하일 것, 4층 이상이 아닐 것. 몇 번 얘기했어요? 3층 이하일 것 이 말이 맞아요? 4층 이상이 아닐 것 그 말이 맞아요? 둘 다 맞다고. 3층 이하일 것 그 말이나 4층 이상이 아닐 것. 작년까지는 3층 이하일 것, 올해는 4층 이상이 아닐 것. 그 말은 그러니까 3층 이하만 맨 보고 갔는데 4층 이상이 아닐 것 바로 X표 친다니까. 4가 왜 나오냐 가지고 3층 이하일 것 그 맛이나 4층 이하가 아닐 것 그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3층 이하일 것, 4층 이상이 아닐 것. 그리고 전치가 몇 년 이내? 3년 이내. 연장 된다 안 된다? 된다. 연장하고 싶으면 며칠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해라? 14일 전까지. 그런 가설 건축물은 철골, 콩도점은 안 되고 그것들은 전기수도 가스 공급을 위하면 안 되고 공동대 판매우선 분야 목적이면 안 되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 외가 신고인데 전치기간 똑같이 3년 이내. 기간 연장됩니다. 기간 말로 7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면 돼요. 허가 대상 14일 전, 신고 대상 7일 전, 14일, 7일 남은지 어떻게 합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가 기간 말로 30일 전까지 건축적에 통보해 줍니다.
사용승인은 준공검사입니다. 사용승인 대상이 뭡니까?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받은 가설건축물 세 가지가 사용승인 대상이니까 거기서 주로 시험에 나온 것은 협의. 국가나 지자체 건축은 협의받은 건축물은 협의한 건축물은 사용승인 즉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 알아놓고 두 번째. 자, 사용승인 신청하면 7일 내 검사, 7일이나 국토도 똑같아요. 7일 내 검사 합격하면 준다. 세 번째. 사용승인서 받고 쓰는데 기간 내 사용승인 안 준다든가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그때는 사용승인 안 받아 쓸 수 있다 그래야 되고 이때 임시 사용승인가는 2년 이내라되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 등으로 공사가 긴 건물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 기간과 횟수가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건축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게 공용 건축물인데 기관장인 허가권에 협의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거나 신고를 보고 그런 건축물은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 안 하니까 한마디로 사용승인 준공검사 안 받습니다. 건축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 그랬죠. 뭐 빼고 다 있다? 소방 빼고 다 있다. 공사 끝나가지고 사용승인 받으면 똑같이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 그래야 돼요. 71번 건축선 오른 거 1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상당하는 이러면 안 되지. 못 미친다고 해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에 2분의 1 물러난 선 틀렸네. 2번 7m 도로 7m 교차하는 도로 교차각에서 90도인 경우 도로 모퉁이 4m 후퇴 연결 거쳐 이러고 나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바로 패스예요. 패스. 암기 안 되면 패스. 3번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는 시까지 연서 건축 위치 정비 환경 정비 필요하다 인정하면 어디에서 몇 메타 도시에서 4m 따로 후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 3번 답이네. 4번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 건축 및 담당의 건축선을 넘어서 안 된다. 아니요. 지표 아래는 괜찮아요. 건축물과 담당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지표 아래는 넘어가도 괜찮고 5번 도로면 높이 몇 미터야? 4.2야.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답은 3번이고 집에 가서 끝나고 이제 2번 해본 게 합격했고 자 봤더니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교차각이 90 미만이냐 두 번째 90 이상에서 120 미만이냐 8m 미만 6m 이상 6m 미만 4m 이상 8664 4332 3222 해가지고 직각이면 90도니까 여기까지 있고 7m면 8664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다 끊고 8664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다 끊고 얼마 만났네 3m 만났다. 모서리에서 3m 후퇴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다. 그러니까 몰라도 문제 푸는데 나머지 걸로 푸니까 별 지장이 없어요. 자, 건축선입니다. 원칙은 건축선이 어디냐?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얘 왜 소요너비에 못 미친다? 딱 그러면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 근데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반대쪽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으면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의 선. 이렇게 해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두 번째. 도로 모퉁이 건축선 아까 했죠. 도로 모퉁이 건축선 정되려면 교차하는 두 도로는 8m 미만이고 4m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교차각은 120 미만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최소 2에서 최대 4m 그 사이에서 후퇴해가지고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축선의 별도 지정입니다. 건축 어디에서 간다는 어디에서 몇 메타? 도시에서 4m.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를 하더라도 건축물의 위치 정비, 환경 정비에서 도시지에서 4m 이내 후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소요너비 이상 되는 도로와 후퇴 지정된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4번 건축선의 건축장,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 아래를 제외하고 땅속 지표 아래를 제외하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된다. 두 번째, 도로면 4.5 이하 있는 부분은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73번입니다. 구조조례 설비 틀린 것은 1번 3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순할 경우 구조 기준, 구조 계산 따라 구조 안전을 하게 된다. 이런 건 단순 암기 돼 있음 하고 구조 안전을 하게 된다. 3층 참 1390
3층 1000, 1450.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 1000만원 빼고 기둥 사이 10. 자주 나옵니까? 아니요. 완전 어쩌 한 번이요. 1번에 맞았고 2번. 6층 이상에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은 승용승강이 설치해야 된다. 딱 한 번 나왔죠. 6회 때. 승용승강이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에서 연면적 2000 이상. 자, 3번. 옥상광장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의 유사한 것 주위에는 뭐 설치? 난간 설치 몇 메타? 1.2. 4번. 방화지구 뭐라고? 축하 공연. 방화지구 축하 공연. 공장문에 뭐가 나왔는데? 불연제로. 공장에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공장물 높이 3m 공장물의 주요부는 뭐란다? 불연제로. 틀렸네. 5번. 높이 31m를 메타 빠졌네. 메타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 외에 비상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를 뭐 대고 설명할 것도 없네. 74번입니다. 건축 면적 등 틀린 것은 1번 대지 안에 도시계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그 도시계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 제외. 그거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땅 중개할 때 잘해야 돼요.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아까 그랬죠. 공원하고 도시 자연공원 완전 다르다고.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된 부분 대지 면적은 전부 다 제외.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한다. 두 번째, 지하주차장 경사를 보면 건축물 산정할 때 제외요, 포함해요. 그러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기 지하주차장 경사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외. 없어요, 제외. 법에는 제외를 써놨지 포함을 안 썼다고. 들어본 기억이 있으면 공부해서 제외고, 없으면 없어도 제외고. 무조건 제외. 3번 공동 설치한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적용시설, 또 뭐 생폐 보관함 포함이 제외요. 제외. 포함은 법에서 안 쓴다니까 제외를 쓰지. 4번 40층 건축 피난정교. 이거 뭡니까? 지하층, 지상층 부설저장,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력, 경사지방 대피권. 얘는 그 용도를 제외인데 40층 건축물이면 뭐가 됩니까? 준초고층. 그러니까 피난안정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한다. X. 5번 위치에 따라 층수가 달리 보이면 제일 많은 층이 층수입니다. 제일 많은 층이 층수다. 답은 4번. 75번 건축 면적 등 산정법은 틀린 거 1번. 건폐율 50, 용적률 300 각각 최대로 건축할 경우 각 층 바닥 면적이 똑같다면 6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러면 1초 만에 딱 풀어야 돼요. 용적률 건폐율 나눕니다. 몇 층? 6층. 전제 조건은 각 층 바닥 면적이 똑같다. 그 말이 있으니까 맞아졌어요. 이것은 맞아졌어요. 2번 높이 26m인 건물로서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몇 층짜리입니까? 무조건 나누기 4. 남으면 0.1이 남아도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얘는 7층. 경사지붕 안에 다락 높이가 2m면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바닥 면적에 수정합시다. 포함한다. 산정한다. 바닥 면적 포함. 산정이 아니고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그래가지고 5냐 X냐? 그래가지고 5 그래야지. 1조 뭐 이상이니까 5. 4번 필로티 부분 주차장 쓸 때 바닥 면적 제외한다. 근데 이거는 빨리해야지. 필로티가 나오면 포함 제외가 아니고 사람이 다닌다, 차가 다닌다, 주차 공간에 있다, 주차 공간 쓴다, 공동주택이 있으면 제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면 포함. 제외 맞죠? 5번 건축 면적이 100이고 승강기 탑 등 옥상 부분의 수평 투입 면적이 10이면 빨리 계산해요. 100분의 10이 8분의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러면 제외. 크다 포함. 8분의 1보다 크냐 작냐 물어보니까 8분의 1 이하니까 제외. 그래서 5번은 틀린 표현이 되고, 자 면적 산재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수평 투영 면적. 소연업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 제외. 소연업에 이상되는 도로와 별도 지연된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 포함. 도로 모퉁이 건축선은 제외. 가각 전제 제외. 5번 대지 안에 도시에서는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그 부분은 대지면 산정에서 제외한다.
대지 안에 도시에 쓰는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자유투는 도시계 시설에 있는 부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개념으로서 건축물의 외벽이 없으면 외곽기 등 중심선 포인트, 중심선 둘러싼 수평투의 면적. 그러면서 자 다음 각호 부분은 제외한다. 기억 암기해야 돼. 기억. 지표면 1m 이하 제외. 근데 이 지표면 1m 제외인데 이 건물이 뭐냐? 창고다. 창고. 차량, 물품, 입출과 차량 저방 부분 1.5 이하까지는 제외. 나머지는 기억이 있으면 공부해서 제외, 없으면 제외. 무조건 제외니까. 지상층에 설치하는 보행통로, 차량통로 제외. 두 번째, 지하주차장 경사로 제외. 지하층 출입구 상부 제외. 생활폐기 보관함 제외.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 합계가 뭡니까? 연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은 용적률.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개념으로서 1번 각층, 전부터 일부, 벽기둥, 중심선, 둘러싼 수평투의 면적. 벽기둥의 구역이 없다 어디 생각하고 주유소 생각하고 지붕 끝에서 1m를 후퇴한 선을 둘러싼 수평투형 면적. 그 다음 필러티 그러면 4개. 첫 번째 공중통에 사람이 다닌다 제외, 차량통에 제외, 주차 공간 이용한다 제외, 공동주택 있으면 제외. 넷 중에 어느 것도 아니면 포함. 너대, 이거 암기해야 돼요. 너대 면적에서 너대 접한 가장 긴 외벽끼리 곱하기 1.5를 빼 나머지 부분만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타, 계단타 나오면 먼저 다락만 먼저 빼고 다락. 층고 1.5 이하면 제외. 경사 형태 지붕이면 1.8 이하까지는 제외. 그리고 나머지 것은 무조건 제외. 승강기타, 계단타, 장식타, 막루 그런 것들은 제외. 옥상,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정화조, 좌우지가 나오면 제외.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실, 생폐보관함 제외. 리모델링 열 손실을 해서 외벽에 덧붙이는 마감재, 부가는 마감재 제외. 몰라도 제외. 4번 연면적이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지하층 면적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4가지 제외 신경 쓰세요. 지, 주, 피 해가지고 지하층 제외, 주, 지상층 부수주차장 제외, 피,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전경 제외, 피, 경사지붕 안에 대피공간도 제외.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인데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동 있으면 건폐율이 2개예요, 하나요? 건폐율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면 건폐율은 대지에다가 한번 물어볼까요? 단독주택의 건폐율은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 단독의 건폐율 몇 프로예요? 그것도 몰라요? 공동주택 건폐율 몇 프로예요? 그것도 몰라요? 일종 건설의 건폐율 몇 프로예요? 그것도 몰라요? 모르지. 법에는 그렇게 안 정했으니까. 건축물 종류가 1번부터 28번까지 있는데 여기에다 건폐율 준 것이 아니고 땅 종류가 1번부터 21번까지 여기에다 건폐율 줬으니까 이 건물이 2동 있으면 건폐율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 땅에 이 하나의 대지의 건폐율은 얼마냐? 당연히 하나의 대지면 건폐율이 하나 있는 거지. 건물이 100개 있든 1000개 있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죠? 합계로.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동 있는 경우 용적률은 각각 계산. 이러면 안 된다니까. 뭐라고? 연면적 합계.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인데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건축 면적 합계고 용적률도 대지 면적 연면적 비율인데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있으면 연면적 합계고 그러면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어디에 있다? 국토개혁법 기준을 따르는데 건축법이 뭐 할 수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그 먼저 3번 신경 쓰고 층수 산정입니다. 지하층 층수에서 제외. 층급은이 불명각 4m마다 한 층.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 보면 제일 많은 층. 탑 나오면 승강기타 계단탑 나오면 승강기타 계단탑. 그 옥상 부분의 수평투 면적이 건축면이 8분의 1 이하면 제외다. 아까처럼 용적률과 건폐율 주면 어떻게 계산한다? 무조건 뭐를 말한다? 용적률 건폐율 나온다. 단 전제 조건은 각 층 바닥 면적이 같다. 그 말이 있을 때만 층수 계산이 된다. 그 말이 없으면 층수 계산이 안 돼요. 76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이다. 틀린 거 1번 대지와 도로 관계 위반되는 분할은 금지입니다. 2번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일반 주거는 얼마? 60에 미달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희가 정하는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건폐를 위반하는, 영정률 위반하는, 높이제 위반을 분할은 금지. 그 사유까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65번에 그 숫자 암기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기타 60, 상업권 150, 녹지 200. 이건 암기하고 밑에 사유는 몰라도 괜찮아요. 절대 한 문제 안 나와요. 이제는. 지문 하나 툭 주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OX5. 잘 들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적률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다. 라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거기 있는 거 써놓고 거기 있는 거 써놓고만 물어본다는 얘기요. 반대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높이 제한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당연하지. 의심하지 말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유 암기 모두 괜찮아요. 77입니다. 높이 제한이다. 틀린 거 1번. 허가권자는 가로글 단위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있습니까? 있죠. 2번. 위 일의 경우 구청장은 건축물 용도 형태를 동일한 가로교에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이거 함정 잘 나와요. 같은 가로교를 하더라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3번. 2층 이하 또는 8m인 건물은 1조등 확보 높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원래 함정이 3개 아닙니까?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확보 높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지. 2층 이하 또는 벌써 또는 틀렸고 적용 안 한다가 아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 엉터리. 4번. 중심상업 일반상업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물 기술사 제외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부터 채권량 창문된 벽면 직각방 인접대 경계선 몇 배, 채광점 몇 배, 2배, 그린사 준주 몇 배, 4배 이하입니다. 5번. 채권량 창문되어 있는 벽면 직각방의 인접대 경계선과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이 다세되면 2배, 4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네요. 자, 높이 제한 보면 높이 제한 첫 번째, 가로구역 대 높이 제한 첫 번째,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럼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그 말고. 두 번째, 같은 가로구역 하더라도 용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함정은 두 번째죠.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용도 형태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 보이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조례 높이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조등 확보인데 1조등 확보. 전용주거 일반주거하는 모든 건축물은 전부 쭉 가서 띄워 하이한다. 어떻게 물어보면 북쪽으로 일정 거리 띄우는데 건물의 높이가 9m 이하는 북쪽으로 1.5m 이상을 띄우고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 하이한다. 두 번째, 이제 북이 나왔으니까 남 나와야죠, 남. 근데 남쪽이 나올 때는 남쪽 띄워 할 수 있다. 남쪽이 나올 때는 절대 그냥 남쪽 안 나오고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대유종 등등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남쪽을 적용받아 할 수 있다. 하나 더, 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는 남쪽 적용받아 할 수 있다. 하나 더, 북쪽 방에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는 남쪽으로 띄워 할 수 있다고. 공동주택입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은 중심상업, 일반상업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이 1조 적용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에서 수평거리의 2배 이하, 근린상업 준증은 4배 이하, 다세대는 채광창이 있는 벽 인접대 경계선부터 1m 이상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만 띄우면 2배, 4배 안 쓴다. 기숙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채광창 그러면 2배, 그린상 준주거 4배, 다세대 1m, 기숙사는 적용 안 한다. 그리고 하나의 대지 안에 공동주택이 2동 이상 있으면 동과 동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 아까처럼 떠는 그러지 말고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1조 확보 높이 제한 적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78번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틀린 것은 공개 오픈된 공지 휴게소입니다. 전용주거 전용공업은 설치 안 해요. 그 사람 많이 안다녀. 두 번째, 상업에서 바다면 약계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얘는 정교는 반드시 얘는 해야 돼요. 3번 공개공지 공개공간 면적은 대지 면적 얼마?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틀렸네.
4번 공개공지, 공개공간은 긴 의자, 파고라 등 일반인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고 5번 공개공지 설치하면 높이 제한 얼마 완화? 1.2배 완화할 수 있다. 숫자 3번이 틀렸어요. 공개공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많이 모이는 건물 건축할 때 그 사람 쉴 수 있는 조그만 휴게소 만든다. 오픈된 휴게소. 사람이 많이 모인 데가 어디냐? 주, 상, 공인데 전용주거 평소에 안 모여. 전용공업 안 모여. 일반공업 안 모여. 그러니까 전용주거하고 전용공업, 일반공업을 제외한 주, 상, 공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인데 좀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닥면 작게 5천 이상. 바닥면 작게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이러 가지 말고 판매에서 뭐 뺀다? 농수산품 제외하고 운수는 뭐만? 여객용만. 그 부분을 잡아놓고 자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저렴으로 정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돼요. 설치하면 규제 완화, 안 하면 처벌. 뭐를 완화하냐? 잘 들으세요. 검표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완화하는데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용적률 1.2배,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했으니까 검표율을 1.2배라고 표현하면 틀렸다. 1.2배는 검표율이 아니고 79번 특별건축과 틀린 거. 특별건축은 뭔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및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경관 만들고 건축기술 수준을 향상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따로 지정하기 특별건축구역인데 1번 국장 또는 시도선 경제자유구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 지정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이든가 말든가 지정권자 누구요? 국장, 시도, 지정, 끝맺음 할 수 있다.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번 특별건축에 지정하고 5년 내 특별건축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 이거 따라야 돼. 해제할 수 있다. 특이하게 해제할 수 있다. 얘. 3번 특별건축에서 용적률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용적률이 뭐라고? 건조대, 높이, 검표율, 적용, 대지제한 공지, 높이 제한, 일자분 높이 제한, 용적률 없어요. 건조대, 높이만 배제입니다. 건조대, 높이. 4번 특별건축의 지정 변경 지정하면 국계법에 도시관리계 결정 변경 결정이 있는 걸 보는데 단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5번 특별건축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별 건물마다 적용치 않고 특별 전부 일부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통합 적용은 뭡니까? 미장원입니다. 통합 적용 그러면 미장원. 결론은 그거예요. 특별건축은 국장하고 시도가 뭔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전혀 색다른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설기준 수준 향상시키고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 그래서 특별히 지정한 게 특별건축경인데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지정할 수가 있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은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특별건축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면 도시관리계 결정, 변경 결정이 있는 걸로 보는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해제가 끝맺음 특이하게 할 수 있다는데 신경 쓰는 것은 지정하고 5년 내 적합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그러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에서 뭔가 색다른 건물을 지으려면 이 법의 일부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일부 배제된다. 그게 뭐라고? 건조대 높이다. 검표율 적용 대지제한 공지 높이 제한 1.5 높이다. 그러면서 이 법 규정의 일부 전부 이 법의 일부를 완화를 해주는데 완화해 줄 수 있는 내용은 많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대신이 가능할 때 완화할 수 있고 특별건축관에서는 개별 건물마다 쓰는 걸 개별 건물 쓰지 말고 특별건축 전부 일부를 통합 쓸 수 있다. 그게 미장원,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 80번 이행강제입니다. 이행강제금. 틀린 거 1번 연면적 85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행강제금 법정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죠. 연면적 85 단독 2분의 1 깎아줍니다. 2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 때는 미리 문서를 켜고 미리 문서로 알립니다. 3번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면이 있는 날 기준으로 연 2회 이내에서 시정면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 맞아요. 4번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할 경우 새로운 이행금액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금액 징수 그래도 맞네. 5번 건축법을 위반해서 위반한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하되 긴급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이행금액 부과할 수 있다. 엉터리죠.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나오질 않아요.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때 나오는 게 이행강제입니다. 이행강제범 첫 번째, 위반, 기존이 아니고 위반 건물에 대해서 자, 시정명령 합니다.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시정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금전상의 급부 명령 제도에서 벌금 과태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서 벌금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면 시정명령하고 안에 시정할 때까지 부과한다. 반드시 시정명령하고 부과합니다. 얼마 부과한가 암기 좀 합시다. 1번. 건폐율초과, 영돌초과, 무허가 건축, 무신고 건축.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의 100분의 50. 건폐율초과, 영돌초과, 무허가 건축, 무신고 건축 100분의 50. 기타 100분의 10. 연 몇 회 이내에서 2회 이내에서 언제까지? 끝까지 간다. 끝까지. 단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금액 얼마에서 2분의 2 이내에서 횟수 5회 이내에서 절에가 정하는 금액을 절에가 정하는 횟수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그거는 암기 좀 해야 돼요. 건폐 영돌초가 무허가 무신고 건축 100분의 50 기타 100분의 10 연 2회 이내에서 끝까지 간다. 연면적 80화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2 이내에서 5회 이내에서 절에가 정하는 금액을 절에가 정하는 횟수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그거는 암기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에서 안 내면 쳐들어간다고. 잠시 쉬고 합시다.